글쓰기 능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오늘과 같은 SNS 시대에 또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옮겨간 상황에서 글쓰기 잘 안 하고서 사업에 성공하겠다. 굉장히 무모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강원국님의 대통령의 글쓰기, 이 책이 2014년에 나왔고 16년에 벌써 145세를 찍었으니까 지금은 2022년이면 엄청나기는 하겠죠. 일전에는 평택시에서 이 강원국 작가님이 이제 초청이 돼서 강연을 실제로 들었고 콘텐츠를 이제 제 채널에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새삼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버로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을 조금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채널들의 콘텐츠에 방문을 해서 좀 댓글을 남기는 건데요. 이것저것 아무 채널이나 가서 그렇게 구독 요청 메시지를 남긴다거나 이러면 바로 삭제되고 반향도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될 텐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채널,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 또 제가 특별히 팬덤이 있는 그런 콘텐츠에는 이제 댓글을 남기는데, 나름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댓글을 남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알로그라는 오토바이 여성 바이커 가서 보면서 남기고요. 프로미스9 걸그룹에, 아니면 블랙핑크도 그랬고 늘 좋아하는 레드벨벳 슬기, 옛날에 아이즈원, BT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늘 정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가서는 정말 내 느낌 그대로 참신하게 약간의 감동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댓글을 남기면 그로 인해서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글쓰기 이런 게 좀 백업이 되면 하다못해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도 조금 울림이 있게, 감동이 있게 그렇게 다룰 수 있는데, 그게 글쓰기 능력이 없으면 덜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어쩐지 조금 어둡더라고요. 조명을 조금 더 켰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까먹었네.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빼먹는 게 많습니다. 조명도 까먹고 시작하고, 마이크도 핀도 착용하지 않고 시작하고, 유튜버 참 적응이 오래 걸리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거죠. 블로그 포스팅도 당연히 해야겠잖아요. 그렇죠? 이 SNS 시대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간결하게 메시지 남기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남길 때 장문, 글쓰기 능력이 없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저는 또 이제 아마존도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글쓰기 능력은 당연하면서 그것도 영어로 글쓰기 능력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영어 학습 안내서도 썼고 실습 도서도 썼고 이러면서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 또 영어로 글 쓰는 능력. 근데 영어로 글 쓴다고 대단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 문법은 이제 제가 코치를 해드린 것도 있고 늘 해서 자신이 비즈니스 이메일 이런 거 써내보내고, 팩스는 물론 포함하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카탈로그나 메시지 이런 거 읽으면서 영어 훈련도 평소에 하게 되니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능력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오늘과 같은 SNS 시대에 또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옮겨간 상황에서 글쓰기 잘 안 하고서 사업에 성공하겠다. 굉장히 무모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오늘 이 대통령의 글쓰기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죠. 이 작가 강원국 님이 두 전직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서 뭐 초점을 대통령이 글쓰기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글쓰기를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있기야 하겠지만 글쓰기를 대하는 자세, 그거를 아주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정치력을 연설로 투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독서를 하고 어떻게 글을 썼고 또 자신의 비서관들에게 어떤 글쓰기를 요구했는지 본다면 왜 배울 게 없겠어요. 더구나 이 강원국 작가를 유심히 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 공무원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친히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고요. 자신의 말로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에는 아버지가 세계 문학전집 50권짜리인가를 사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영업사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책 영업사원들이. 그래서 어린이 도서라는 게 대부분 전집으로 팔았을 텐데 야 이거 아주 사온 게 아니고 일주일 있다가 반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반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냥 뿌리 나게 읽은 거죠. 또 중학교 때에는 이모부 집에서 이제 말하자면 친척집 더부살이를 했는데 그 집이 전주에서도 유명한 지금도 넘버원에 들어가는 톱클래스에 들어가는 서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점에 딸린 방에서 살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엄청나게 책을 읽은 거죠. 그렇게 읽었고 대학도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고 대우증권에서 홍보실에 대부분 사보 이런 거 하잖아요. 대우 20년 산지 이것도 아마 이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러다가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에는 대우 김우중 회장과 김대중 대통령 사이가 좀 안 좋았었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IMF 시절에. 그래도 어쨌든 그 전까지의 2년으로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또 얼마나 글 쓰면서 시달렸겠어요. 그냥 머슴살이 하듯이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글을 써왔으니 이분 강원국 작가도 사실 뭐 우리가 허투루 업수해 볼 만한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다 이분이 글쓰기 이분이 써내려간 이 책 자체도 절대로 우스운 책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사와 본받을 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책이긴 하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 예전에도 한번 다 읽었는데 다시 이제 리뷰를 하면서 보자 하니까 한 줄 한 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다뤄봐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은 한 거죠. 또 우리가 글쓰기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순수 문학가들이 쓰는 글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글 쓴다고 명함 내밀기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실용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는 좀 상당히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문학은 이미 거의 막 초토화되다시피 했죠. 예전에 네로라 하던 이문열 작가, 조정래 작가,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소설가분들 이름 날렸었는데 신경숙, 박경리 이런 분들, 박완서, 전경린 이렇게 예전에 문학가들이 사회의 촉망을 받는 셀럽으로 이제 인기가 더 높았던 시절은 이제 갔고 그분들처럼 순수 문학가들이 글을 쓴다면 그 부분은 이제 문장 자체로서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둬야겠지만 우리가 쓰는 글쓰기, 실용 글쓰기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대중서사의 시대 모두가 글쓰고 모두가 SNS에 담론을 적어놓고 심지어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댓글 막 악의적으로든 응원하는 글로든 막 써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덜 떨어진 글들은 아무래도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댓글들 쭉 일별해 보면서 이제 좋아요 이렇게 마킹 받는 글들은 역시 글쓰기가 백업이 된 아니면 아이디어가 뛰어난 이런 글들인 거여서 우리가 글쓰기를 너무 문학가 작가가 쓰는 글을 놓고서 우리를 거울에 비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정보 메시지의 전달력 그것도 참신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작가로서 문학적 글쓰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열면 제일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 글쓰기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리스트업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좋죠. 뭐 꾸지람이나 이런 걸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 굉장히 성장해 있는 자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이 강원국 작가께서는 지금 나름의 글쓰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 정도 유명세면 수입도 적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성공한 축에 드는 셀럽으로 자리매김시켜도 절대 빠지지 않는 분인 거기 때문에 글쓰기 이제는 남의 얘기도 아니고 허투루 들을 일도 아니라는 거. 하다못해 유튜버가 되더라도 글은 못 쓰는데 말만 잘한다 아니죠. 말 번드러하게 말만 잘하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지성과 배경 지식이 동원된 메시지, 그게 글이든 말이든 간에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도 뭔가 지적이지 않은 유튜브 콘텐츠는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물론 뭐 인정 먹방하는 분들, 게임 채널 하는 분들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다못해 정치 유튜버조차도 싸구려, 저질 그런 구린 멘트 하는 거는 그것도 뭐 성공 못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가치 면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을 일이라는 그런 생각 뭐 분명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일반론만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작업 지시 이런 걸 내리는 차원에서 한 얘기들은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건 빼고요. 이런 거죠. 자신 없고 힘 빠지는 말투는 안 좋다 이런 얘기죠. 뭐뭐 같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성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늘 뭐뭐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좀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에 덧붙이자면 좀 말이 힘이 있으려면 더 본동사가 바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라는 건 짜증나는 거죠. 뭐뭐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낫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다. 시작하다라는 동사, 본동사가 있는데 왜 거기에 보조동사들을 그냥 자꾸 나열을 하느냐고요. 그런 거. 특히 아나운서들이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하나같이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뭐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참 깝깝한 노릇인 거 있죠. 그리고 문장이 계속 이어질 때 존칭을 계속 넣는 거예요. 뭐뭐 하실 때에는 뭐뭐 해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존칭은 마지막 동사어에다가 마지막 서술어에다가 붙이는 거 이런 거 중요한데 정말 지저분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방송국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정말 MC 진행자들 아나운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아나운서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증나는 어투는 정말 구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본론에 못 들어가고 이제 저기가 많아져서 계속해서 3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글쓰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글쓰기를 권한다. 이런 내용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꾸준히 저희 책부자지에서 온 구독자들이 늘어서 조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많은 추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